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돼. 저 숫자가 늘어난다고 저 좋아하실까요? 저 26명이 260명 되잖아요? 그럼 대박 날 것 같죠? 로또 가질 것 같죠? 저는 안 받아요. 왜? 우리 하루에 할 수 있는 건 한 9개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럼 뭐 전화가 많이 오면 뭐 할 거예요? 욕심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고요. 그러면 팀을 잘 만나요. 그래서 내가 초보다 뭔가 이 사람 불러 탈탈 털 것 같아요. 내가 봐도 저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럼 미친듯이 하잖아요, 과연. 대한민국의 기술자들 현장 가보면 과연 저렇게 사진 찍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. 근데 여러분 사진 미친듯이 찍잖아요. 조금만 더 응용해서 발전하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요. 여기도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. 과연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일까요?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저걸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. 이 팀을 잘 만나서 이 팀하고 작은 거 하다가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커지면서 할 수 있어? 할 수 있대. 그럼 얼마 정도 원하니? 얼마 원하니? 오케이. 그래서 폴이 돼서 가게 된 거야. 지금 만약에 창업하면 어떤 블로그 3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강사가 됐던 사람도 있어요. 그분들이 돈을 버니까 강사를 시켰겠죠.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따라가니까 고인물보다는 흐르는 분이 더 좋아요. 새로운 물들은 더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. 대박나세요. 필스 홈닥터.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떴다는 거는 블로그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니까. 지금 대형 액자 설치잖아요. 한번 대형 액자 설치 본문에 적고 정리. 이거보다는 그냥 이 액자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, 무게가 무거운 액자를 설치해야 되나요? 큰 액자를 설치해야 되냐?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단어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. 브랜드 이렇게 홍보할 필요 없어요. 왜? 본인 브랜드 알아보려면 몇 년 걸려요. 여기서 차라리 본인이 잘한다, 내가 대한민국 최고다, 그런 뉘앙스를 계속 줘야 돼. 그리고 전체적인 그 폰트를 좀 지금보다 한 2배로 키웠으면 좋겠어요. 이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하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글을 적는 사람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? 소비자예요. 글자 폰트를 최대한 키워서 여기서 대표님이 표출할 수 있는 뭔가를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. 글 속에 자신감이 없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몰라요. 글 속에 자신감이 없다. 근데 돈을 잘 버는 애들, 광고업체들은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? 돈을 버는 애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노출시켜서 클릭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. 근데 돈을 못 버는 애들은 부끄럽다,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것 같다, 문맥이 안 맞다, 너무 공격적이다, 무조건 어떻게 눈에 띄어야 클릭해서 들어온다. 결국엔 요즘 배운 건 이거예요. 애들 광고비 수억 써요, 한 달에. 예. 나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저렇게 해봤거든. 10개를 가지고. 내가 내린 결론은 꾸준하게 적는 건 최고로 좋아요. 두 번째, 글 속에 자신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세 번째, 키워드를 절대 많이 적으면 안 돼요. 한 현장을 가지고 키워드를 쪼개서 블로그를 다양하게 정리해 맞는 거지, 제목 한 개에다가 키워드를 많이 적는다?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. 이 블로그 내가 안 한 지가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도 방문자가 유입이 되고 이 블로그로 전화가 옵니다. 키워드를 나는 작은 걸 쓰니까. 절대 키워드는 큰 거 쓰면 안 돼요. 여러분들 현재 블로그에 들어가서 메인에서 여기 그래프 있어요. 그래프 들어가시면 유입 경로 있습니다. 봐보세요. 이런 값이 나옵니다. 이게 소비자가 생각하는 단어예요. 이건 내 거고요. 여러분 거 봐요. 여러분 거. 어제 여기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보고 내한테 창업 설명회 문의가 와서 내일 온다 그랬어요. 아까 말했던 이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단계가 아니라 최고 단계의 영업 및 청사가 됩니다. 이해돼요?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어떤 마케팅을 해서 얼마짜리를 팔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요. 소비자는 비용을 찾았고, 창업을 찾았고, 수리, 설치 이런 단어를 쓴다. 적어놓고 제목을 만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한 번 업체 적었으면 한 번은 비용을 적고, 한 번은 수리를 적고, 한 번은 설치를 적고. 대박나세요. 들어서 이제 키워드를 이제 사람들이 치잖아요. 네. 제목의 키워드가 우선이에요. 본문에. 제목이 키워드 우선이에요. 그러려면 아이템도 틈새여야 돼요.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. 제일 좋은 건 이분 3,000개 적었어요. 이분 나이 60이 넘었어요. 64? 65? 이 정도 돼요. 근데도 아직은 땡땡이 안 치고 글을 적고 있어요. 여름 되면 한 달에 1,000만 넘게 벌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던 이유 두 가지. 방금 말했던 지역을 넣었어요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넣었어요. 기본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겁나 많이 달려있어요. 그리고 이분은 나이도 있지만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. 이 사진 보면 무조건 해야 돼요. 어리집게 저렇다고?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대한민국의 날국인단 청소주 다 전화해봐요. 저한테 해보면 안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지역이나 어떤 좀 세부적인 걸 잡으려면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이랑 싸우지 않는 그 아이템을 갖고 해야 돼요. 저렇게 했는데 결국엔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이 저런 제품이다. 그러면 애들 오다 안 와요. 왜 안 와? 다 하고 있는 거예요.
3만 원에 하고 있는데 이분은 15만 원, 많게는 20, 25만 원에 불러요. 왜? 대한민국에 자기밖에 없는데. 그럼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어보면 내용이 별 필요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? 멀리서 비포 애프터컷만 보여주고 작업하는 과정만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? 글로 풀어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잡으려면 정말 경쟁력이 있구나. 남들이 안 하는 거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제목은 짧게 가고 지역은 분모에 넣어야 돼. 이게 인터넷에 누군가 올리는 순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서 틀어보면 다 나와요. 이 인간은 키워드를 뭘 적었냐, 제목을 뭘 적었냐. 그리고 글을 적기 전에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. 그때 제목을 적었을 때 이렇게 검사했을 때 네이버가 맞춤법 검사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해보고 넘겨야 돼요. 센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한두 달이면 사라지고 없어요. 집수리 1타 강사. 이거요? 그러니까 제목을 좀 잘 주라고요. 제목을. 네. 제목이 본문에 5번 들어가야 되는 건 알죠? 제목이 본문에 5번 들어가든가 키워드가 5번 들어가든가 네. 하면 여기가 키워드가 뭐냐 이거지. 어떤 키워드를 잡았다고 저걸 적었겠어요? 회사 사무실 가운데.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전화번호 자꾸 2개 나오면 별로 안 돼요. 한 번만 넣어야 돼, 한 번만. 썸네일에서 넣었으면 이 본문에 넣을 필요 없어요. 콤마, 슬러시, 짝대기 필요 없어요. 이모티콘 이거. 그러면 여기서 회사, 상가, 노래방, PC방, 작업실, 방송실까지 왔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보면 연구실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? 기타실, 바이올린실, 피아노실 어차피 방음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끄집어내서 적는 게 더 중요해요. 여기도 마찬가지 글 속에 자신감이 안 보여요. 동탄, 병정, 나머지 건 버리고 그 외적인 지역을 더 잡겠죠. 지도 펼쳐놓고 하면 더 많이 좋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. 네이버보다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. 이렇게 제목이 자꾸 이렇게 쪼개지면 네. 힘들어요. 내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. 사진마다 뭘 박는 건 좋은데 네. 전화번호는 빼야 돼요. 이거 걸려요 나중에 이거 네이버에. 그냥 집수리 어떤 로고를 박는 건 좋은데 전화번호 저거 빼야 돼요. 네. 네이버 이 이미지 센서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가지고 걸려요. 집수리 충전 썸네일이 눈에 안 띕니다. 테두리를 좀 더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미지는 같은 거. 그러면 안 돼요. 여기 썼던 이미지를 저 쓴 거잖아요. 그러면 그래서 절대 우리는 중국 이미지 쓰지 않는다.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.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여기 들어가자마자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. 소비자가 원하는 뉘앙스, 임팩트. 그 다음에 썸네일은 1대1. 마찬가지 글 속에 자신감이 없어요. 그리고 글 적기를 너무 싫어해요. 3줄, 4줄밖에 안 보여요. 그리고 가능하면 이 줄 사이사이에 한 칸씩만 더 띄워서 여백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. 상대방이 읽기 편하게끔. 대박나세요. 이거예요. 배우다가 조금 뭐 배웠다고 테스트 한다고 다시 왔다가 테스트 한다고 왔다가 그러면 못 넘어가요. 이만큼 가야 되는데 다른 거 하다 보면 어떤 걸 깨우쳐요. 그때 시간 남으면 얘 테스트 살릴 수도 있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좀 멈추면 여기서 계속 쳇바퀴 돌리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못 가다가 결국엔 여기서 지쳐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. 벌어왔던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어떻게 얘도 가입 만들고 얘도 가입 만들고 얘도 가입 만들고 얘도 가입 만들어서 그럼 부족한 돈 테스트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.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불려서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또 있어요. 왜? 시켜보면 되니까. 부자들이 성공한 방법 중에 하나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. 근데 여러분들은 테스트한다고 그 시간을 안 사고 뭐만 한다? 계속 테스트만 한다.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돈 벌고 나서 테스트해도 늦지 않아요. 지금은 우리가 항상 그래도 2개 시작을 해라. 근데 내가 바라는 거는 2개를 시작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깨우치고 나면 이 C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방법을 해야 돼.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. 몇 명 보면 막 숫자만 계속 늘리려고 해요. 숫자만 늘리면 꽝이에요. 3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서 효과를 보면 그 다음에 4번째 거를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어떤 여러분 스타일의 어떤 방법을 찾아요. 그 방법을 찾으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냥 3개, 4개 늘리면 안 돼요. 거기서 잘 들어가는 걸 가지고 3번째 걸 테스트해보고 4번째 걸 테스트해봐야 요렇게 4개만 돌려도 바빠요. 제대로만 돌리면. 내가 왜 10개를 만들었냐면 C랭크 때문에 한 거예요. C랭크 때문에 전문성 있는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. 그래서 전문성 있는 블로그를 만들었어요.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.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? 근데 어차피 나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. 우리가 마케팅 하는 데는 2가지가 있어요. 나는 부자 마케팅을 하지. 근데 지금 44가지를 줬던 분이 결국은 72가지를 줬다고요. 맞죠? 그럼 그걸 쪼개서 분석해보면 과연 몇 개 업체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72개니까 뭐 공통부문 빼면 한 10개 업체에 주로 들어와야 돼요. 근데 부자들은 한 놈이 와주길 바래요.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한 놈이 와서 해주고 계약업만 브리핑하고. 대박나세요.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안 했으면 믿으면 안 돼요. 저품질로 돈 못 번다 그러잖아요. 저품질로도 돈 잘 벌어요. 최적화 더 잘 벌어요. 여러분.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
블로그를 가지고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꼭 상업적인 블로그를 만듭니다. 우리는 소비자가 어떤 싱크볼을 문의하면 수도꼭지도 바꾸고 싶고 그러면서 싱크대 밑에 물 먹은 것도 좀 수리해주고 경첩도 좀 수리해주면서 쌍판도 연마를 좀 치고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집에서 다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 집하고 또 한 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버리더라. 여기서 나는 이 작품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싶다. 그래서 브랜드를 팔아야 된다. 브랜드 중에서도 부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팔아야 된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을 해야 돼요. 어떤 아이템 중에 어떤 걸 내가 잡아먹을 거야. 저기 지금 아웃소싱 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대부분 다 실내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아웃소싱으로 넘어갔다고요. 결국은 자기들 갖고 장비를 다 중고를 팔았다고요. 저도 지금 내 장비에 드릴에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. 하도 안 굴려가지고. 단계가 올라가면 내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 더 높은 걸 해야 돼요. 더 높은 거. 그래야지 걔네들도 먹고 살고 올라가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? 지가 다 해먹을 거야. 자꾸 이쪽 동네 72군데 가느니 한 집에서 해결하자. 여러분 앞으로 그걸 어떻게 사업으로 바꾸자는 게 내 생각이에요. 지금 현재 내가 외부 그 현장을 잘 안 나가는데 내가 현장을 나가는 집은 딱 하나예요. VIP 내한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연락 주시면 그분들 좀 하러 가는데 그 하기도 바빠요. 왜? 하나 얘기하면 저거 얘기해달라고 또 저거 얘기하고 또 저거 얘기해달라고 또 그러다가 자꾸 건물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는 건 이렇게 성장하길 바랄 뿐이에요.